생각해보면 다 날마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저 혼자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잘못된 건가? 이러면서 정말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스콩입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경기도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확실히 소비를 적게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 월급, 내 수입은 크게 변함이 없는데 내가 똑같은 걸 먹고 입고 사더라도 그 지출되는 비용이 더 커지다 보니까 부담이 되고 한 달 예산으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과 같은 불경기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계속 안 좋은 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언젠간 또 좋은 날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돈은 잘 모아야 하고 잘 소비해야 하고 잘 불려야 한다 이런 말을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요즘 들어 공감이 정말 가더라고요. 그냥 얼핏 들으면 당연한 소리겠지만 내가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본 사람 그리고 재테크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이 이야기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요. 특히 요즘은 핸드폰 하나로 그리고 어플 하나로 정말 돈 쓰기 쉬운 세상이 되었잖아요. 핸드폰으로 장도 보고 물건도 사고 선물도 보내고 모든 걸 정말 손가락 하나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 돈을 불리는 것을 둘째치고 내 돈을 지키고 모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래도 돈을 잘 모았던 사람으로서 돈 모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3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냥 아껴라, 저축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은 진솔한 이야기라서 끝까지 보시면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느꼈던 것을 적나라하게 한번 말해볼게요. 돈 모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그 첫 번째는 합리화하기 그리고 착각입니다. 이건 저도 사회초년생 때 가끔 좀 정신줄을 놓았던 적이 있어서 합리화를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합리화를 한다는 거예요. 남한테는 엄격하고 나한테는 너그러운 거 좀 뜨끔하긴 하지만 이러면 결국 나만 손해더라고요. 저는 한때 이런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요. 야근을 좀 하고 늦게 귀가한 날은 와, 나 진짜 오늘 진짜 힘들었다. 진짜 고생했다. 오늘 진짜 일 열심히 했으니까 치킨 시켜 먹어야지. 곱창 사 먹어야지. 또 주말이 되면 일주일 일한다고 고생했네. 주말이니까 기분도 전환할 겸 여행도 가고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뭐 매일매일 소비하고 매일매일 돈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서야 한참 지나서야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그 이유를 알게 됐었지만 늦게라도 알게 돼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 날마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저 혼자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래서 내일은 저래서 주말은 주말이니까 이런 식이 돼버리면 남아있는 돈도 거의 없고 모을 돈도 당연히 없겠죠. 제가 예시로 음식을 말하긴 했지만 다른 것도 다 해당되더라고요. 무엇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돈을 모으고자 하는 사람은 나의 예산을 잡아놓지 않으면 돈은 다 사라지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내 기준 그리고 한 달 예산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 더 말해보자면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내 소득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래서 다음 달도 다다음 달도 내년에도 계속 월급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소비하는 게 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돈 좀 쓰면 어때? 다음 달에 월급 나올 텐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건 정말 착각이더라고요. 우리 월급이란 것은 언젠가는 끝이 있고 계속 소득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소비가 커져버리면 그것을 줄이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집을 점점 넓혀서는 살 수 있어도 내가 대형 평수 큰 집에서 살다가 작은 집에서는 못 산다 그런 말. 이런 말처럼 소비도 이 내 씀씀이가 커져버리기 전에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겠죠. 결국 내가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생각의 흐름, 내가 그날의 기분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나는 돈을 모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상황이 점점 나아지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든 의지와 절제가 필요한 법이고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합리화와 착각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게 내 인생에 그리고 돈 모으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남인데요. 만남?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냐?
그건 아니겠죠. 저도 사람을 만나서 수다 떨고 막 이야기하고 이러면 시간 가는지 모르는 사람인데,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만남이 나에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요. 저도 자주 이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내가 누굴 만나든 어떤 모임에 가든 그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올 때 나의 기분이 어떤지 생각해 보면 된답니다. 와, 진짜 오늘 너무 알차고 유익하고 너무 재밌었다. 또는 진짜 기빨린다. 그냥 집에서 잠이나 푹 잘걸. 시간 아깝다 진짜. 이렇게 그 만남이 끝나고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앞으로 그 모임, 그 만남에 계속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답이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감정 낭비, 돈 낭비만 남는 그런 모임에는 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게, 어떤 모임에 가서 특정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걸 왜 하냐, 뭐 쓸데없는 행동이다, 그런 거 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들의 생각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전염이 되더라고요. 나름 설득력이 있네? 내가 잘못됐나 보다. 이러면서 정말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만남을 가지고 집에 돌아올 때는 항상 마음이 좀 불편하고 찝찝하고 그런 기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만약 제가 이런 분들과 계속 만났다면 저도 지금과는 다른 가치관, 좀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하는지,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래서 예전에 어릴 때 엄마가 주위에 친구들 잘 사귀게 된다 이런 말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들어서 더 주위 환경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 대한 중요성을 더 느끼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정된 내 시간, 한정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굳이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함께 목표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공부하고 서로 의지하고 용기를 얻고 이런 만남을 가지는 것이 내 인생에 훨씬 도움되고 쓸데없는 돈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돈 모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숫자만 쫓아가지 말자인데요. 이 이야기는 정말 꼭 해주고 싶더라고요. 돈만 바라보는 내가 되지 말자. 근데 참고로 제가 말하는 게 돈을 모으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건 맞죠. 그런데 내가 돈만을 쫓게 되면 행복할까? 돈이 이 세상의 전부가 되면 과연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지금 모은 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5천만 원을 모으면 행복할까요? 1억을 모으면 그럼 행복할까요? 대체 얼마를 모아야 행복할까? 2억? 5억? 이렇게 액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나도 점점 행복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확실히 느낀 게 있어요. 액수, 그러니까 그 금액만 쫓게 되면 결국 나의 욕심만 계속 커지더라고요. 1억 모으면 2억 있었으면 좋겠고, 2억 있으면 5억 있었으면 좋겠고, 5억, 10억 이렇게 내가 돈을 모으다 보면 그 이상으로 모은 사람들이 보일 테고, 그럼 정말 끝이 없겠죠. 한 번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돈이 엄청 많다고 해서 내가 죽을 때 그것을 다 갖고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액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래서 돈만 바라보고 살게 되면 정말 행복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예인분들의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만 보아도 저분은 돈도 많고 팬도 많고 정말 죽을 때까지 다 쓰고도 남는 돈을 벌고 있는데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분만 보아도 인생에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돈을 모을 때도 그렇고 공부를 하거나 재테크를 할 때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내가 왜 돈을 모으고 있는지 그 목적을 항상 상기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숫자만 쫓는 삶을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남들의 목표가 나의 목표일 필요는 없고 다 나름의 다른 이유와 행복 포인트를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내가 옆에 친구보다 돈이 조금 더 있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저 친구보다는 돈이 적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돈도 모으고 하는 것이지, 내가 계속 돈만 모으다가 그 액수만 계속 채우다가 생을 마감하려고 돈을 모으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모으고 소비를 절제하는 습관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돈만, 그 액수만 쫓는 삶은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돈 모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3가지를 말해보았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 주변 환경, 그리고 사람들이 중요하고 내 가치관이 올바르게 되어 있으면 돈 모으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돈 모으는 것에 너무 심취해서 액수만을 쫓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타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나에게 자연스럽게 전염이 되고 내가 돈을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부정적인 사람들로부터 전염되지 않게 최대한 멀리해서 감정 낭비와 돈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 알려주시고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